그래서 아이는 어른이 자신의 이런 좀 정서 상태를 해석해주고 반영해주고 조절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어떤 어른은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은 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말로 할 것만 기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 6세 이하 아동들을 대할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말을 제법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한 만 4세 이상 되면은 걔네들은 그래도 뭐 화가 나요, 속상해요 정도는 말은 하는데 뭘 못하냐면은 내 마음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행동해야 돼? 요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아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자기가 멋지게 만든 블록을 동생이 귀여워서 만지려고 할 때 막 화가 나서 만지지 마, 나 속상해 라고 하는데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7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님은 아이의 마음도 헤아려 주지만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대안적인 행동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동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어휴, 동생이 너가 멋지게 만든 블럭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화가 났구나. 그런데 때리지 말고 너가 말로는 하지 마라고 해보지만 그래도 안 들으면 얼른 엄마한테 달려와. 왜냐면 스스로는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럴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얻는다거나 그 상황을 보다 잘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이제 7세에서 12세 아동은 자기 표현에 어떤 어려움을 겪냐. 자신의 정서를 그 이전의 아이들보다는 더 잘 인식을 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신의 정서를 감추고 축소하려는 면을 보여요. 특히 뭐냐면은 부정적인 표현. 예를 들면 머리로는 이제 안 되는 거 알아요. 기본적인 규칙, 규범 아니까. 아는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죠? 혼날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컴퓨터 게임을 꺼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하고 싶고 막 이런 때 막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그만 꺼 그러면 알았다고 막 이런 거 좀 해요.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그리고 또 뭐 엄마한테 속상했을 때 뭐 너 그럼 엄마 미워? 그럼 가만히 있거나 아니야. 뭐 한다거나 학교에서 야단 맞은 거 분명히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학교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몰라. 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아동들의 부모님은 어떤 점을 유념을 해야 되냐. 왜 부정적인 표현들을 힘들어하냐. 어떤 부모님이 어떤 평가나 판단, 비난 이런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되게 착한 게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거든요. 착한 아이로 보여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 또 오늘 야단 맞았어?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는 면이 있어서 이런 아동들을 뒀을 경우에는 최대한 너무 어떤 도덕적인 평가, 판단, 비난은 이제 좀 덜 하시려고 이제 애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배워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할 때가 있죠.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범해요. 네 나이가 몇인데 애들 거 보고 좋아하니 그거 몇 살짜리 건데 이거 애기 거잖아.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엄마의 반응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뭐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아이의 장난감을 보고 좋아할 때 그 장난감이 신기하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읽어주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경우가 또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실수 자주 하는 거. 공부 지겨워. 지겹죠. 지겹다는 걸 잘 아는데. 근데 엄마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겹다고 그래서 안 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꾸중부터 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잘된 예는요? 잘된 예는 그래. 공부하는 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공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엄마도 옛날에 네네.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부모님도 네. 다 마음은 사실 아는데요. 이제 왜 못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렇게 받아주면 아이가 이제 너무 나태해지고 네, 선생님 진짜 게을러질까 그래요. 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그 엄마들도 쇼핑할 때 뭐 되게 이렇게 예쁜 게 있는데 사실은 네.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가 초과가 돼서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지는 않지만 막 좀 아쉽고 좀 짜증날 때는 있잖아요. 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냥 조금 그 순간 약간 좀 지겹고 조금 피곤해서 투정 부리고 싶은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마음 알아줬다 그래서 아, 나 이제 아싸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내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저 옷이 사고 싶은데 생활비가 빠듯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럴 때 남편이 등 토닥토닥 하면서 이해해주고, 그래, 우리 이번에는 좀 아껴서 다음번에 사자 이러면 마음이 확 풀리는 그 엄마 마음하고 똑같은 거군요. 근데 네. 갑자기 뭘 그런 거 살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낭비야, 그런 거 다 낭비? 이렇게 이러면. 얘기하면 뭐 그때부터는 대화도 사라지고 그렇죠. 표현도 떨어지게 되는 아이고, 내 거겠습니다. 팔자야. 내가 저 인간이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자기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이. 보통 용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니 한참 생각 끝에 500원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500원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말도 없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학교 앞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겁니다. 500원이면 된다더니 갑자기 갖고 싶은 게 생긴 건지 아니면 설마 도벽이라도 생긴 걸까요? 재경이의 일기. 오늘 엄마가 용돈을 주셨다. 엄마는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너무너무 고민이 됐다. 학교 앞 문방구에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사려면 5,000원이 필요하지만 5,000원은 너무